소설 달콤한 살인, 잘 익은 복숭아의 향기. 충청도 끝자락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청암리는 여름이면 온 동네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그 중에서도 수연네 복숭아 농장은 유독 달콤한 향기로 유명했다. 수연아,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네. 이 집 복숭아는 어째 사람 홀리는 냄새가 나. 아유 할머니, 정성을 들인 만큼 나오는 거죠. 이따가 점심때 드시게 단 걸로 골라놓을게요. 수연은 밀짚 모자 아래로 땀방울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다. 꽃무늬 셔츠에 흙 묻은 작업바지, 투박한 장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녀가 복숭아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가위 끝은 늘 서늘할 정도로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그녀는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과육만을 골라내는 데 집착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것은 결코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불청객의 그림자. 그날 오후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진우였다. 그는 시골의 순수함을 담고 싶다며 수연의 집 민박을 예약했다. 와, 진짜 그림 같네요. 수연 씨라고 했나요? 모델 해도 되겠어요. 진우의 눈은 수연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짧은 반바지 아래 드러난 매끄러운 다리와 가느다란 목덜미를 훑고 있었다. 수연은 못 들은 척 수줍게 웃으며 그의 짐을 받아들었다. 도시분들은 참 말씀도 잘하셔. 짐 푸시고 저녁 드시러 오세요. 시골 밥상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식사 자리에서 진우는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서울의 화려함, 자신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은근한 유혹. 수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직접 담근 복숭아주를 권했다. 이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담근 거예요. 향이 정말 좋죠? 진우는 그 달콤한 향기에 취해 잔을 연거푸 비웠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향기 뒤에 숨겨진 미세한 약초의 쓴맛이 자신의 신경을 하나둘씩 끊어놓고 있다는 것을. 무너지는 감각.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머리는 맑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 위로 아까의 수줍던 시골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는 수연이 나타났다. 진우 씨,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도 기록하는 걸 참 좋아해요. 수연은 무거운 진우의 몸을 너무나 가볍게 질질 끌어 지하 저장고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진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수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다. 지하실의 메트로놈.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상의 달콤한 복숭아 향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습한 약품 냄새와 정체 모를 달착지근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곳은 술 저장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병들 속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표정의 사람들이 박제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복숭아 껍질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메트로놈이 일정한 박자로 똑똑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에게 이 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지워주는 유일한 자장가였다. 진우 씨,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참아요. 수연은 어제 작업한 진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다. 그의 전신은 특수 제작된 투명한 밀랍 용액 속에 잠겨 있었다. 수연은 가느다란 붓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붉은 안료를 덧칠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 같은 생생한 선홍빛이었다. 완벽한 박제법.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를 그냥 흘려보내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수연은 작업대 위에 진우를 눕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스를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를 손질할 때처럼 진지하고 경건했다. 진우 씨의 그 오만한 눈동자 처음 봤을 때부터 탐났어요. 제가 이 마을 복숭아 농사가 왜 잘 되는지 알려줄까요? 비결은 걸음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만큼 좋은 걸음은 없거든요. 그녀는 진우의 가슴에 가느다란 절개선을 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미리 준비해둔 특수 용액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마비된 성대는 미세한 바람 소리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걱정 마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대신 진우 씨는 영원히 이 달콤한 향기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제 제일 소중한 수집품이 되는 거죠. 수연은 작업대 구석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순박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가씨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당겨 웃는 연습을 했다. 내일은 이장님 댁에 복숭아를 가져다 드려야 해. 그리고 저수지 근처에 낚시꾼들이 왔다고 했지? 그녀의 눈이 기괴하게 번뜩였다. 새로운 과육이 필요했다. 저장고의 빈 병 하나가 그녀를 향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수연은 진우의 주머니에서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진우의 여자친구로부터 온 어디야? 왜 연락 안 돼? 라는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여기 정말 천국 같아. 너도 곧 오게 될 거야. 내가 데리러 갈게. 다시 시작되는 평화. 다음 날 아침 청암리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다. 수연은 어제보다 더 화사한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진우의 검은색 세단은 이미 인근 저수지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뒤였다. 수연아, 어제 그 서울 손님은 벌써 갔나 보네. 차가 안 보이네. 네, 이장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새벽같이 떠나셨어요. 대신 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겠다며 카메라를 선물로 주고 가셨지 뭐예요. 수연은 마당 한쪽 새로 갈아엎은 복숭아 나무 아래 흙을 발로 꾹꾹 눌렀다. 그곳에서는 유독 진하고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다. 여름은 아직 길고 그녀의 저장고에는 아직 빈 병이 몇 개 더 남아 있었다. 소설 달콤한 살인이. 진우의 육체가 지하실의 차가운 밀랍 속에 고정되던 날, 수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복숭아 껍질을 깎고 있었다. 칼날이 매끄러운 과육을 파고들 때마다 달콤한 즙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끈적임을 혀로 핥으며 지하실의 메트로놈 소리를 추억했다. 똑똑똑똑.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 기계적인 리듬에 맞춰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였다. 청암리의 정적을 깨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아닌 가벼운 배낭이 들썩이는 소리와 스틱이 땅을 짚는 규칙적인 소리였다. 수연은 칼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밀짚 모자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사냥을 앞둔 고양이처럼 가늘어졌다. 마을 입구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 터널을 지나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색이 바랜 낡은 배낭, 흙먼지가 묻은 등산화, 그리고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녀는 도시의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우와는 또 다른 종류의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여자가 수연의 사은 대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원시원했고 미소는 구김살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길을 좀 물으려고요. 여기서 청암 봉우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표지판이 없어서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깎다 만 복숭아를 손에 쥔 채 바구니에 가득 담긴 탐스러운 복숭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아유, 등산객이시구나. 청암 봉우리는 여기서 길을 잘못 드셨어요.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해가 뜨거워서 어쩌나. 수연은 대문 쪽으로 다가가 복숭아를 건넸다. 이거 하나 드시면서 좀 쉬다 가세요. 우리 집 마당이 시원하거든요. 길은 제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여자는 의심 없이 복숭아를 받아들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이름도 예쁘시네. 저는 수연이에요. 들어오세요, 민정씨. 수연은 민정의 배낭을 받아들며 그녀의 뒷모습을 훑었다. 탄탄한 등 근육, 가늘지만 힘있는 손목. 그것은 진우처럼 나약한 박제가 아닌 생동감 넘치는 동적인 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정 씨의 그 건강한 다리는 썩지 않는 오크나무로 갈아 끼워줄게요. 그리고 그 시원한 목소리는 항아리에 담아 영원히 보관해야지.
수연의 머릿속 메트로놈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주 빠른 박자로 똑똑똑똑똑똑똑똑. 자, 이리로 오세요. 특별히 귀한 손님께만 대접하는 시원한 복숭아즙이 있거든요. 수연은 민정을 지하 저장고로 통하는 옹기 항아리 쪽이 아닌 집 뒤편의 낡은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은 진우의 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리고 민정의 배낭이 영원히 머물게 될 곳이었다. 청암리의 정오,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수연의 미소 뒤에 드리워진 심연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민정은 수연이 건넨 복숭아즙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리잔 속 붉은 액체 위로 수연의 화사한 미소가 비쳤다. 어머, 왜 안 드세요? 시골 인심인데.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눈동자는 민정의 목울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삼키는지 삼키지 않는지. 민정은 잔을 입술에 갖다 대는 척하며 교묘하게 소매 속으로 액체를 흘려보냈다. 그리고 입술만 적신 채 환하게 웃었다. 아, 정말 달콤하네요. 수연 씨 성격처럼요. 그 순간 민정의 시선이 수연의 발치에 머물렀다. 수연의 하얀 고무신 끝에 묻은 닦이지 않은 검은색 기름때. 그것은 진우가 애지중지하던 독일제 세단의 엔진오일 성분과 일치했다. 길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가져올게요. 수연이 안채로 들어간 사이 민정의 움직임은 전광석화 같았다. 그녀는 배낭 안감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켰고 등산 스틱 끝에 달린 거울을 이용해 수연의 집 뒤편 낡은 창고 안쪽을 살폈다. 거기였다. 창고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낯익은 물건. 진우가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졸랐던 리미티드 에디션 카메라 스트랩이었다. 진우야, 여기 있었구나.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는 진우의 실종 직전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와 수연의 SNS 사진 속 복숭아 밭 배경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곳까지 온 전직 형사였다. 수연이 지도를 들고 나오다 멈칫했다. 민정이 창고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의 머릿속 메트로놈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똑똑똑똑똑똑똑똑. 민정씨,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긴 지저분한데. 수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서늘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까 복숭아를 깎던 과도 대신 지하실에서나 쓰던 긴 메스가 숨겨져 있었다. 수연씨, 이 마을 복숭아 향기가 참 좋네요. 그런데 향기 밑에 숨겨진 썩은 고기 냄새는 어떻게 안 되나 봐요? 민정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주머니에서 진우의 실종 전단지를 꺼냈다. 수연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커졌다. 순박한 시골 아가씨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아, 진우 씨 여자친구였구나. 어쩐지 눈동자가 똑 닮았어. 아주 예뻐요. 수연이 메스를 꺼내 들고 기괴하게 몸을 꺾으며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완전히 찢어진 괴물의 형상이었다. 둘이 같이 박제해주면 외롭지 않겠죠? 걱정 마요. 민정 씨는 특별히 내가 아끼는 여왕 복숭아 나무 아래 묻어줄게. 수연이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시골 생활로 다져진 근육과 광기가 합쳐진 공격은 매서웠다. 하지만 민정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등산 스틱을 휘둘러 메스를 쳐내며 뒤로 물러났다. 진우 어디 있어, 이 미친년아. 어디 있긴. 내 지하실에서 아주 예쁘게 웃고 있지. 곧 만나게 해줄게. 두 여자의 숨소리가 좁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창고 옆에 놓인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집어 던지며 민정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을 타 지하실 문으로 도망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민정을 자신의 완벽한 요새인 지하실로 유인하려는 수작이었다. 민정은 주저하지 않고 수연을 따라 지하실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어두운 계단 끝에서 다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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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평소보다 느리고 무겁게 울리는 메트로놈 소리가 민정의 심장을 조여왔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수많은 유리병,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진우의 얼굴을 본 민정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게 다 뭐야? 환영해요, 민정씨. 우리의 영원한 신혼집에 온 걸.
어둠 속에서 수연의 메스가 민정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왔다. 어둠에 익숙한 수연은 민정보다 빨랐다. 휘둘러진 메스가 민정의 어깨를 깊게 긋고 지나갔다. 아!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등산복 위로 붉은 피가 울컥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전직 형사였다. 통증보다 앞선 것은 진우를 향한 집념이었다. 민정은 발길질로 수연의 복부를 걷어차며 거리를 벌렸다. 수연이 윽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난 사이 민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밀랍 속에 굳어버린 진우의 처참한 얼굴이었다. 그의 가슴팍 수연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남겨둔 진우의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다. 수연은 희생자의 마지막 공포가 담긴 기록을 전리품처럼 보관하는 악질적인 습관이 있었다. 그거 손대지 마. 내 거야. 내 소중한 수집품이라고. 수연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다시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민정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약품병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며 바닥에 불꽃이 튀었다. 지하실의 메트로놈 소리가 깨진 유리 파편 소리에 묻혔다. 민정은 비틀거리면서도 진우의 목에 걸린 메모리 카드를 낚아챘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이 진우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이 괴물을 파멸시킬 유일한 열쇠였다. 수연은 구석에 있던 대형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신경을 단번에 마비시키는 고농축 복숭아 추출물이 가득 차 있었다. 가지마. 너도 여기 남아야 해. 진우 씨 곁에 썩지 않게 눕혀줄게. 수연이 주사기를 치켜들고 민정의 등을 향해 도약했다. 민정은 계단을 기어오르다 뒤를 돌며 마지막 남은 등산 스틱을 수연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아넣었다. 끄악! 수연의 비명이 좁은 지하실을 울렸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수연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민정은 어깨의 출혈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다. 살아야 해. 나가서 알려야 해. 민정이 지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밀어 젖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지옥 같은 지하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뒤를 돌아보자 허벅지에 스틱이 꽂힌 채 피칠갑을 한 수연이 지하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빛이 눈부신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서글프게 울부짖었다. 안 돼. 내 정원. 내 아름다운 인형들. 다 망가졌어. 수연은 도망가는 민정을 쫓는 대신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심연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 그녀에게 지상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이었다. 며칠 뒤 청암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수연의 집 뒷마당 복숭아나무 아래서는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지하실에서는 밀랍에 갇힌 희생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정의 손에는 진우의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수연의 범행 장면뿐만 아니라 진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정에게 남기려 했던 짧은 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정아, 여기 복숭아 향기가 너무 지독해. 절대 오지 마. 화면 속 진우는 울고 있었지만 민정은 그를 위해 복수를 끝냈음을 알았다. 한편 수연은 지하실 안쪽 비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 곁에는 분홍색 복숭아 꽃잎이 가득 뿌려져 있었다. 죽어서라도 박제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집착이었다. 청암리의 복숭아 농장은 폐허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여름만 되면 어디선가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복숭아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온다고 말하곤 한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서 완벽한 박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